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유부남 쪽이.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지탄. 이거는 한 번에 허들을 넘으면 그 뒤로는 허들이 아니에요. 유부남을 사귀었던 지금의 현 여친, 지금 한 남성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분과 헤어질까 말까가 아니라 이 여성분에게 아직도 끈덕지게 매달리는 전 남친 유부남을 어떻게 떼어낼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치관의 임철웅 소장입니다. 네, 비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제 편집을 해주시는 비올님을 모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방송을 함께 하는 분들이 모이는데 패널이 두 팀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태여서 좀 모시기가 좀 힘들어서 항상 LBC에 상주하고 있는 비올님을. 한번 댓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친을 만난 지 2개월, 지금 제가 많이 사랑하고 여친도 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친이 예전에 만나던 유부남이 여친을 놓아주지 않네요. 여친과 같은 직장 동료라서 매일 보는데요. 일 마치면 계속 전화 오고 여친이 남자 생겼다고 했는데도 계속 전화 옵니다. 여친이 자기가 해결한다고 얘기하지만 안 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부남에게 전화해서 여친 놓아주라고 해야 하나요? 2. 유부남 와이프를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하나요? 좋은 방법 없나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부남에게 전화하느냐, 하나는 그 유부남의 아내분에게 전화하느냐. 일단 본인이 두 가지 안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굉장히 일단 급하구나. 절실할 수 네, 있죠. 네. 네. 빠른 해결을 바라고 있구나라는 네,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고장난명이라고 무슨 뜻인가요? 고장난.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근데 일단 전 잘 모르니까요. 무슨 뜻인지. 네. 여기에서는 그럼 손이 4개잖아요. 그렇죠. 한 여신처럼 이렇게 천수관음 같은. 천수관음.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총 4명이란 말이죠. 지금 사연을 보내신 남자분, 그 남성분의 여자친구, 네. 전남친, 전남친의 아내. 아내까지? 그렇잖아요. 왜냐면 전화를 걸어야 될 대상자니까. 손이 4개란 말이죠. 최후의 수단이다.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측면에는 유부남을 만나는 그 여친과 비슷한 그만큼의 본인도 잘못을 하고 있을 거다. 혹은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도 볼 수 유부남과의 지금 박수 소리. 그 유부남과 그 현 아내와 박수 소리. 이게 짝짝짝 이게 4명이니까 짝짝짝이죠. 4명이라고 박수를 4개가.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연자분이 그 유부남의 아내분에게 전화를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박수 소리. 그러네요. 그럼 이제 사각형이 되는. 네네. 여친이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한다. 그리고 네. 뭔가 여친은 거절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거기에서 먼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과 이제 만나 기간이 2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전 남친이라 그랬잖아요. 그 유부남이. 네네. 그럼 더 길 거 아니에요. 자기랑 만났던 기간보다. 그러겠죠. 그리고 더 먼저 만났으니까. 그러면 과연 그 여친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있는데 그 유부남 직장 상사가 일방적으로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가? 너도 어느 정도 최소한 네가 치진 않더라도 손을 대고 있으니 유부남이 너한테 와서 손뼉을 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손바닥은 걷어야지.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요? 손바닥을 거두라는 건 너무 뭐랄까 시적인 표현이잖아. 자꾸 소영이 저한테 시인이라고. 아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을 거뒀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텐데.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남자친구가 1순위일까 전 남자친구가 1순위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전 남자친구가 맞을까. 지금 왜냐면 그럴 수도 있네요. 이제야 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네. 네, 이제는 같은 입장이 됐고, 그리고 왜 그 전 남친이 계속 연락이 오냐면,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네. 맞아. 그러니까 전에 그러네. 이 여성분이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그 말이 아니라, 자기가 유부남이기 때문에 그 여성분이 헤어지자고 여러 번 했어. 그러면서도 내가 잡으면 돌아왔어. 이 여자는 내가 잡으면 돌아와. 내가 아내가 있는 거 알고도 만났잖아. 그렇게 둘 사이는 굉장히 결속력이 이미 생겨 있는 단계예요. 그게 바로 그 손바닥을 거두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건 너무 추상적인 거지. 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손바닥을 거두라고 했을 때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니까. 너무 추상적이니까. 딱 왜냐면 결국 최선을 다해 이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나한테 최선을 다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남성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내가 이 여성에게 제 1순위의 남자이기 때문에 다른 2순위를 쳐내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1순위가 아니에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유부남이 아니잖아요.
유부남이어서 사귀었을 수는 있어 처음엔. 근데 어쨌건 지금 시점에서 그 사람이 유부남이 아니고 본인하고 둘 사이에서 저울질하면 본인한테 안 갑니다. 예, 당연히 안 가.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애 상황이라면 네, 일반적으로 썸을 이렇게 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과 사귀었을 것이다. 그 사람하고 사귀었죠. 본인은 까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자친구 마음속에 1순위는 그 유부남이지 본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마음속에 1순위기도 하고 몸의 1순위일 수도 있어. 그거는 계속, 그리고 그 몸의 1순위라는 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긴 한데 꼭 그냥 육체적인 관계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좀 친밀도가 높아지고 서로 아는 게 많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게 많았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현재도 도움을 주고받는 게 많아. 이 꼭 직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은 그걸 쳐내질 못해요. 그 말은 직장이기 때문에 더 쳐내지 못한다는 말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같은 직장이 아니어도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는 같은 직장이 아니어도 어쨌건 이 여성분은 이 남성분한테 무언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 직장 내에서의 배려든 아니면 헤어졌을 때 물론 협박받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협박할 수 있는 카드는 여자가 훨씬 더 많거든. 그렇죠. 맘 같아서는 이 여성분이 맘만 먹으면 지금 전 남친 유부남을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본인은 싱글이고 유부남이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리고 그렇죠. 이런 큰일 나죠, 요새는. 이런 경우 그 직장 상사가 밑에 직원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프레임 씌워지고 또 권력적 포함되고 이제 성이 권력, 포함되고 성 하여튼 이런 것들로 하면은 솔직히 여자분이 가진 카드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런 걸 안 쓰는 이유가 뭐겠어? 그 남자는 그렇지, 그 자리에서 그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성분은 그 유부남을 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없는데 유부남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천해지겠네요. 유부남한테 전화하면 본인이 천해지죠. 네. 왜 천해지냐면 내 남자친구가 아니라 너는 내 인생에서의 동아줄 하나를 날려먹은 놈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봤을 때 그 유부남을 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과 비교되기 때문도 있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 여성분이 지금 받아야 되는 걸 본인은 못 주고 있는 거죠. 예를 뭐 들어서 뭐 사회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만족감일 수도 있겠죠. 뭐 정서적인 만족감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주기에는, 그런 믿음을 주기에는 어쩌면 2달은 짧았을 수도 있겠죠. 2달이라는 기간은. 사연자분이 어쨌든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거니까 여기까지 들으셔 키보드가 망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요. 근데 이분도 왜 이거에 대해서 상처가 됐을 수는 있겠지만 내 말이. 네.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이유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그 유부남의 가정을 망가뜨릴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얼마나 지금 솔직히 괴롭겠어. 나도 그렇죠.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단 말이죠. 누구나 아마 조금 더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전 남친 때문에 지금 그게 마음이 씻겨나가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보통은 그냥 헤어지자고 해요. 헤어지려고 해. 네가 그렇게 전 남친이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냥 그만 만나자라고 보통 말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걸 선택을 안 하고 있어. 왜냐면 너무너무 좋거든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남성분은 지금 의리예요. 내가 지금 선택의 여지가 너무 없어. 나는 이 여성이랑 헤어질 수도 없고 헤어지고 싶지도 않아. 근데 지금 이 여성 입장은 완전 갑이지. 얘는 내가 어떻게 해도 나한테 헤어지지 할 리 없고, 이 유부남도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도 이 사람은 나를 어쨌건 자기 와이프보다 나를 더 좋아하고 어쨌건 나한테 내가 해달라는 거 해주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자분이 옵션을 그러니까 2가지 중에서 골라달라고 했죠. 유부남한테 전화하냐 아내한테 전화하느냐. 2가지 다 여자친구랑은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이죠. 2가지 중에 이제 차이라고 하면 유부남한테 전화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유부남이 그냥 대충 돌려보내겠죠. 그렇게 되면 유부남은 여자친구랑 이렇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아마 본인을 정리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아내한테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그 유부남의 대처 능력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텐데 본인이 정말로 그냥 미친놈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말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처음은 아니겠죠? 그 유부남이 이렇게 그거 한번 그냥 눈 감아주는 것과 가정을 파탄내는 것과의 그 리스크를 본다면 그냥 눈 감아주는 게 훨씬 리스크가 적으니까
나는 오히려 그 반대를 생각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믿는다는 거지. 아, 남편을 믿는다? 남편이 지금 자기가 회사 여직원이랑 같이 일을 하고 회사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너무 친해서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오해해서 혼자 발광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렇게 뭐 3자 대면까지 솔직히 힘들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4자 대면을 했을 때 여자친구가 자기 편을 들까?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여자친구는 지금 남자친구랑 정말 극단적으로 헤어져도 인생에 큰 해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유부남하고 헤어지면 큰 해가 있으니까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사자 대면을 했을 때 그 여자친구는 그 유부남 편을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 동료다? 직장 동료다. 코스프레. 자기 내 남자친구가 오해한 거다라고 와이프한테 말할 수 있어. 그럼 진짜 혼자서 그냥 미친놈 되는 사자 대면까지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정말 미친놈 되는 거지. 나 스토커 되고 경찰이 올 수도 있어. 그러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헤어지는 수밖에 없네요. 아니죠. 그냥 이대로 만나는 거야. 그냥 이대로 만난다?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그게 허용이 안 되니까 사연을 댓글로 쓰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본인이 말한 옵션 2개는 결국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헤어지지 않느냐?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소영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대로 만나요. 빠른 시일 내에 헤어져라 하고 근데 안 헤어져. 여자가. 그러면은 결국 본인의 그 상처가 계속 남아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어쨌든 헤어질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러느니 지금 헤어지는 게 낫다. 그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 헤어지는 그 시점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그 큰 상처를 받아봐야 그 상대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면 미련이 남는다? 나중에 막 술 먹고 전화하고 찌질하게. 지금 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그게 들어요. 야, 걔 어차피 정리하래였어. 그 여자는 전 남친 금방 정리할 거였는데 네가 혼자 속이 급해서 그랬잖아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고 여자친구도 그렇게 말할 거야. 헤어지는 시점에서. 내가 어차피 정리해서 내가 현명한 대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너는 그렇게 인내심 없이 그랬잖아. 기다렸다. 너는 조급하게 그러니까 네가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내가 그 유부남을 만났던 거야라는 심한 말을 듣겠네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너는 그 정도의 여유도 없으니까 이러면서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 듣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 넌 나에 대해서 너무 배려가 없어. 네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 아니면 네가 우리 업계 안 있어봐서 그래. 뭔가 그런 말을 하겠죠. 개소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 여성분을 사랑하고 헤어지지 못할 거라면 그냥 믿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저는 거기에는 물론 동의합니다. 큰 상처를 한번 받아봐야 돼요. 왜냐면은 수십 번 거절을 당했을 때 얻어지는 그 경험치가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그 경험치. 그래서 그 수십 번의 경험치를 얻으려고 이렇게 강남역을 배회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게임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캐릭터가 큰 경험치가 없는다. 그래서 크게 성장을 한다. 강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일상생활에 만약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또 일찍 끝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 지금 헤어져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지금 헤어져도? 지금 헤어져도 일상생활 밤낮으로 영향 줍니다. 낮에는 못 일어나고 밤에는 자면서 전화해.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전화해. 제 주변에도 사실 뭐 결혼한 상대를 만나고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친구들 중에도 있고 그래서 막 그 친구는 이제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만 그 사실을 얘기하고 남들한테는 당연히 얘기 못하죠. 그렇겠죠. 그리고 혼자서 끙끙 앓고 얘기한 친한 친구들한테조차 막 미친년 소리 들어가면서 욕을 시게 얻어먹고 막. 근데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유부남을? 네,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지금 이 사연자분의 여자친구분이 그러면 왜 유부남을 만나는가에 대해서 왜 유부남을 만나나요? 이렇게 넘어가나요 그냥? 더 여기서 해주실 아니 이렇게 하다가 또 해주는 얘기가 있으면 하면 되죠.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여유로움? 심리적인 여유와 재정적인 여유. 네네, 둘 다. 사실 우리가 싱글일 때 그리고 결혼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 항상 그 조급함이 있잖아요. 그게 뭐 크기의 차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연애 경험이 없을 때는 조금 그게 크고 조급함이 좀 있으면 조금 줄어들고 근데 유부남은 자기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내가 이 여자랑 헤어진다고 해서 막 술 마시고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내가 있으니까 안 사람이 정말 그 차이가 있어요. 여유로움의 차이가. 아, 여유로움의 네. 차이. 그래서 그게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뭐 안도감? 뭐 안정감? 그래서 만나는 거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아니 뭐 안도감만 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고 이제 재정적으로도 아무래도 뭐 그런 게 네, 있을 네. 수 있겠죠. 거의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로움과 그다음 재정적 여유로움 이거 딱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나는 거다. 특히나 최근에는 제가 뭐 유부남을 만나거나 유부녀를 만나는 걸 옹호하는 건 아닌데 결혼의 생각이 없다고 가정하면 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정을 깬다 안 깬다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네. 유부남을 만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어가면 좀 괜찮은 사람들은 결혼을 빨리 했을 가능성이 높고 내가 자유롭게 살고 좀 연락도 띄엄띄엄하게 하고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나를 부담스럽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매달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막 술 먹고 회식 가도 막 집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고 막. 아 근데 또 유부남이 또 그게 참 이상한 게 가정 있는 사람도 집착 엄청나게 하더라고. 막상 또 사귀면 그렇긴 하죠. 본인 생각 못하고.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거는 뭐 성향의 차이인 것 같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집착을 하는데 어쨌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덜하는 척을 더 잘하지 않나.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집착을 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면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뭐 척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앞에서만 안 깨지면 되니까. 네, 이제 싱글과 유부남의 차이만 놓고 보면은 이제 유부남이 더 그런 걸 연기를 잘한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이유는 그 분들이 뭐 방금 비올리 말씀하신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 상대를 이해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동물은 원래 일부 다처 일처 다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 폴리아모리 편, 그 소양님이랑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훨씬 길어요. 일처 다부, 그 일부 다처. 동물은 그런 제도적인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일부 일처에 대한 개념이. 강한 숫사자가 많은 암컷을 거느리잖아요. 그게 유전자적으로 유리하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도 같은 동물 개잖아요. 우리가 동물이랑 그래서 똑같다는 거냐 이런 게 아니라 크게 보면은 그 같은 면이 있다. 전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 이런 좀 불균형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걸 가정하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유부남과 사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차피 지금 주변에 자기 마음에 차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유부남은 저 사람이 가정생활도 하고 아내가 꾸며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더 마음에 들어. 근데 보통은 유부남을 만나지 않지. 유부남을 안 만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그 사람이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지탄.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내가 굳이 책임져 달라고 하지 않아. 왜냐면 지금 남자친구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어. 웬만한 내 또래의 남자들은 어차피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어. 그리고 본인도 결혼 생각이 없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결혼 생각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유부남이 나를 더 책임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 눈치를 보면서 나한테 선물도 더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 끌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나를 반사 이익을 보는구나.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유부남 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지탄. 이거는 한 번에 허들을 넘으면 그 뒤로는 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부남을 한 번 만나보면 그 뒤로는 그 사람은 또 유부남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이 얘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유부남을 만나서 대여서 헤어진 사람은 만약 지금 질문자분의 여자친구분이 그런 케이스라면 본인은 아예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이 알게 됐고 지금 거기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실은 유부남의 장점을 머릿속으로는 아니어도 몸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득돼 여자분이 알고 있죠. 그래서 못 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요. 진짜로 그 유부남이 막 고통스럽게 나한테 집착하고 있는 경우와 그냥 내가 그 사람하고 안 돼 우리 이제 그만해 애절한 로맨스를 하고 있는 경우와 둘 중에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과연 본인한테 그렇게 말했을 게 어느 쪽일 것 같아? 둘 다 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정말로 나쁘잖아요? 도움을 요청해. 날 괴롭히고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했을 거야. 그러겠네. 진작에 도움을 요청했을 거라고. 근데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건 뭐야? 그 로맨스를 멋있게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야. 아니면 로맨스를 멋있게 끝내고 싶지. 한편으로는 그 로맨스를 이걸 끝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네. 정말로 본인이 싫으면 도움을 요청했겠지, 남자친구. 도움을 요청했어. 남자친구한테는 정말로 싫으면 얘기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예 언급을 못한다. 언급을 안 했거나 진작에 끝났다. 그러네, 맞아요. 그리고 만약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여성분이 본인이 1순위고 정말로 그 싫다고 하더라도 한 번 유부남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과 헤어져도 다른 유부남을 만날 가능성도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눈이 높아졌어. 그냥 남자에 대한 기준이 왜 높아졌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SNS를 보는 거랑 원리가 비슷한데 그 남자의 어떤 면만 봤겠냐는 거지. 좋은 면만 봤을 거다. 당연히 좋은 면만 보지. 본인이 유부남인데 결혼 안 한 사람하고 불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좋은 면만 보여줘야 사귈 수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래도 사귈까 말까인데. 사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 그렇지. 그래야 안 깨지니까. 그리고 내가 죄진 게 있으니까 잘한다고요. 사람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내가 그냥 1대1 관계면 화를 낼 일도 내가 불륜 관계면 화를 잘 안 내. 맞아. 그냥 내가 죄진 게 있으니까 넘어가 그냥 웬만해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더 좋아 보이겠구나. 그렇죠. 네. 지금 자기 남자친구가 원래 사연자분은 조그만 거 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 화를 내는데 이 유부남은 자기 원래 전 남친은 뭐 이런 거는커녕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도 전혀 미동이 없어. 태연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이 높아졌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이 유부남인 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지금 다 잊고 있어요. 애초에 잊고 있다? 애초에. 굳이 포장을 하지 않고 포장지를.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남자도 있구나가 되는 거구나. 그냥 이런 유부남도 있구나가 아니고 이런 남자도 있구나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 사람이 유부남만 아니었더라면 하고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스토리를 사랑과 전쟁 이런 데서 본 것 같아요. 뭐 어디에나 있죠. 네. 그리고 이 남자가 유부남이 아니었더라면 실은 그런 모습을 못 봤을 텐데. 맞아. 근데 그게 유부남이어서 나타난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유부남이 아니었다면 그러면서 지금 남자친구와 계속해서 비교를 하겠지. 근데 실은 그 유부남이나 그 남자친구나 그 안에 있는 거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눈이 높아져 버린 거지. 사람의 좋은 면만 보니까. 내가 아까 얘기를 다시 이어서 해보면 이게 SNS와 같은 원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 계정 가서 들여다보는 건 그 사람의 일면이잖아요. 그렇죠. 인스타 보면 다 좋아 보이잖아. 다 우리가 좋은 모습만 올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보다가 내 일상을 딱 보면 처참해. 그렇죠. 시궁창이거든요, 현실은. 그러니까 이게 유부남이랑 만나다가 남자친구를 보면 똑같은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남은 인스타고 남자친구는 현실이구나. 그렇죠. 인스타적인 모습만 보이겠지. 이 사람이랑 솔직히 맨날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렇죠. 맨날 만날 수도 없어. 맨날 만날 일단 수도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숨겨야 되니까. 일주일에 하루 만나면 놀러 가지. 그렇지. 좋은 데 가겠지. 그렇지. 밥도 막 호텔 이런 데서 먹겠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그렇게는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하여튼 좋은 데서 먹겠죠. 김밥 천국을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김밥 천국을 갔다면 뭔가 다른 걸 해주겠지. 어쨌든 일상적인 데이트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야. 뭔가 뭐 명품을 사준다든지. 그거는 뭐 둘 사이의 일이니까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왜냐면 뭔가 캥기는 사람은 더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도 제대로 못 내고 이렇게 비일상적인 모습을 보일 텐데 그게 되게 좋아 보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유부남이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거고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왠지 그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왜? 지금 남자친구는 그걸 못 채워주니까.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일상이니까. 달의 뒷면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지. 못생겼잖아, 달의 뒷면. 본인이 아니라 다리가. 사연자분은 남자분이고 여자분한테 뭐 저희의 의견을 뭐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의견 말한다고 뭐 여자분이 뭐 바뀌겠어요? 그렇겠죠. 여자분은 바뀔 거 없고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나는 사연자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 그래서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되게 가끔은 이렇게 해서 관계를 잘 이어가다가 정말로 잘 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해서 애써서 관계를 이어가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남성분 마음속에 이 열정은 어느 정도 시그러드는 시점이 올 거예요. 열정은 시그러들고 그리고 마음속에 고통은 남아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교차하는 그 지점에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될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역치가 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조그만 고통도 이겨내기가 힘든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건 열정이 커도 나한테 고통이 있다면 난 헤어지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열정이 사그라들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매달렸지라고 생각하면서 헤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쨌건 그 시점은 온다는 거지. 그 시점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 그나마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권은 언제 헤어지느냐예요. 그리고 소장님이 약간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형이하학으로 내려와서 유부남을 좋아하지 않고 본인을 좋아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거의 핵심은 저는 계속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싶은데 여유로움이에요. 여유로움. 결국에는 그 여자가 그 유부남을 선택한 이유도 그 남자의 여유로움이고 조급해하지 않고 빼지지 않는 뭐 그런 모습 정도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뭐 삐질 수 있는데 삐져도 안 삐진 척하면 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보통 다 삐지니까 너무 과하게 들이대지 말고 이게 상담이 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거워질 수 있을 법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도 약간 늦은 개념감이 있는데 이 시점쯤에 이미 이 질문자분은 마음을 털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결론이 났을 거예요. 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면이든 본인의 경험치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경험치가 조금씩 쌓여도 그런 걸가 결국 자기가 더 잘 누군가를 만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라고 좀 가벼운 톤으로 좀 찍어봤습니다. 혹시나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또 상큼한 분들을 옆에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